하나가 내 딸이었다고. 윤성호는 구하나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윤성호는 은총이의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도, 그리고 신여진이 가짜 딸을 들일 때도 늘 한 발자국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었습니다. 하지만 늘 침착하던 윤성호조차 더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바로 구하나가 실은 윤성호의 친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윤성호가 어떻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또 친딸을 찾은 윤성호가 최명지에게 어떤 천벌을 내리는지 자세히 말해보려고 합니다. 구하나의 집에 숨어 들어왔던 도둑, 그리고 보육원에게 두나와 하나에 대해 캐고 다녔던 인간까지. 경찰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이 없다며 흐지부지 사건은 종결되었고, 구하나와 신여진 모두 그날의 일을 잊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일을 저지른 최명지와 조영사까지 머리에서 새카맣게 지워버렸죠. 하지만 윤성호는 계속해서 범인을 쫓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 놈도 그렇고, 이놈이 반드시 유진이의 뺑소니 진범이다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내 범인은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최명지의 허튼 수작이 딱 걸리고 마는 사건이 있었죠. 최명지는 신여진의 방에서 구하나가 잃어버린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속에서 은총이를 안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죠. 세상에, 이거 유진이잖아? 형님이 저 꼬맹이를 왜 그렇게 끼고 도시나 했더니 이은총이 유진이 아들이었어. 드디어 구하나를 가짜 딸로 들인 이유가 풀렸군. 최명진은 신여진의 방을 뒤지는 걸 은총이에게 딱 걸리고 말았지만, 이제 자신이 신여진의 계획을 모두 알아버렸으니 모든 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이거 어쩌죠? 제가 형님의 약점을 알아버렸네요. 최명진은 은총이와 신여진의 칫솔을 훔쳐 조영사에게 전달하였고, 조영사는 이 칫솔 2개 검체를 들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신여진의 선택은 은총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놓고 은총이의 유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라는 티는 다 내고 다녔으니, 유전자 검사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은총이는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윤성호는 이런 날이 올 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유전자 검사소에 사람을 깔아두었고, 어떤 남자가 신여진과 이은총의 유전자 검사를 맡겼다는 걸 포착했습니다. 그 남자 당장 잡아오시오. 조영사 말대로 꼬리가 길면 잡힌다더니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는 게 맞네요. 유진이를 죽이고도 룰루랄라 6년 동안 안 잡혔던 조영사는 결국 윤성호의 손에 잡혀오고 말았습니다. 윤성호는 조영사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처럼 낯이 많이 익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영사와 윤성호는 30년 전 이미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명지와 조영사의 거래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었는데요. 조영사는 30년 전 그날도 최명지 고객의 요청대로 윤성호와 신여진 부부의 일에 관여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당신이 그간 구하나 씨 주변을 얼쩡거렸던 이유부터 들어볼까? 그동안 윤성호는 아주 젠틀하고 마음씨 따뜻한 모습만 보여주었었는데, 범죄자 앞에서의 윤성호는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놈은 유진이를 죽인 뺑소니범 용의자였기 때문이죠. 어느 누가 자기 딸을 죽인 살인마 앞에서 좋은 낯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윤성호는 조영사의 입을 막은 테이프를 떼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발뺌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그동안 뒤를 캐고 다녔던 증거는 이미 사진과 지문으로 다 확보해놨으니 보아하니 내 얼굴도 이미 아는 것 같은데? 역시 네가 우리 유진이를 죽인 범인이 맞는 거지? 유진 엄마랑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 원한을 가진 범죄는 아닌 것 같고, 바른대로 말해, 누가 사주했어? 조영사는 여기서 까딱하다가는 죽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를 그 누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조영사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바닥에 넙죽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싹 다 말씀드릴 테니 제발 저를 살려주시지요. 유진이 아버님께서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복수를 하셔야 됩니다. 뒤통수 친 인간은 따로 있어요. 유진이를 죽이라고 사주한 인간이 설마 내가 아는 인물이라는 말이야? 조영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며 자신의 목숨만 살려준다면 외국으로 나가 다시는 한국에 발도 붙이지 않겠다고. 살인교사범뿐만이 아니라 윤성호가 여태 모르고 있는 비밀 또한 다 말하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모를 만한 비밀이라니. 네가 말한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그 경중에 따라 살려줄지 말지 정할 테니 허튼 수작 부릴 생각 하지 말라고. 윤성호와 거래를 마친 조영사는 드디어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유진이를 죽인 인간이 누구인지도 밝혀진다면서 말이죠. 제가 유진이 아버님 당신을 처음 만난 건 30년 전 산부인과에서였습니다. 그날 신여진 회장님이 남편과 함께 진통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하셨고 쌍둥이가 태어났었지요. 조영사,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우리 유진이가 쌍둥이였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제가 그날 최명지의 부탁으로 애를 세상에서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걸 도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다 최명지의 질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죽었다던 그 아이 사실 살아있어요. 유진이를 죽이라 사주한 것도. 그리고 30년 전 이름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내 딸도 모두 최명지의 짓이었다는 건가?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최명지는 내 동생의 부인이었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아니요,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지랑 같이 죽을 수는 없죠. 이런 일이 있을까봐 항상 증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조영사는 품에 가지고 있던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그간 최명지는 조영사와 한 배를 탔다고 믿고 모든 걸 다 말해왔는데 조영사는 역시 최명지의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조영사의 녹음기에서는 30년 전 최명지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영사, 혹시 갓 태어난 애를 죽이는 건 어렵나? 최명지는 조영사에게 신여진이 다니던 산부인과를 알려주며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다고. 쌍둥이라서 아마 일찍 태어날 거라며 그 아이들을 모두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명지는 평소 윤성호와 신여진이 서로를 향해 보내는 달콤한 눈빛과 사랑이 가득한 대화를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불같은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는데요.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박혀 밤낮으로 시기심에 사로잡혀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느 겨울날 윤성호가 신여진에게 깊은 사랑에 마음을 담아 선물한 우아하고 세련된 빨간색 코트를 보았을 때는 그 질투와 분노가 극에 달해버렸습니다. 최명진은 결국 그 치밀어 오르는 질투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같은 디자인의 색상만 다른 코트를 구매하여 매일같이 입고 다니는 소름 돋는 스토커와 같은 행동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는데요. 하지만 최명지의 어둡고 집착적인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여진의 임신 소식을 전해들은 최명진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죠. 신여진 딸은 태어나자마자 신데렐라가 될 텐데 내 딸은 아빠도 없이 내 처지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한다니. 그 꼴을 어찌 보냐며 증오와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하나둘씩 세워나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여진의 쌍둥이 딸들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리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여길 것이라는 섬뜩하고 소름 돋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죠. 하지만 최명지의 진짜 의도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있는 늦은 결혼으로 임신이 쉽지 않았던 신여진과 윤성호는 쌍둥이 소식을 듣고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뻐했었는데요. 최명진은 바로 이런 상황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여진이 그토록 어렵게 얻은 쌍둥이를 잃게 되면 나이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다시는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냉철하게 계산했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딸이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최명지의 남편이 오래전부터 행방불명이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윤세영의 출생에 대한 심각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영사가 윤세영의 친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런 깊고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였기에 최명지와 조영사가 서로 공모하여 끔찍한 살인까지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영사는 아무리 악독하고 비정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갓 태어난 무죄한 생명을 해치는 것만큼은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악마조차도 눈물을 흘릴 만큼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영사는 두 아이를 죽인 것처럼 위장하고 몰래 데려가려다가 뜻하지 않게 간호사에게 발각되어 할 수 없이 한 명만을 데리고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이 평소 잘 알고 신뢰하던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넘겼는데요.
당시 간호사는 자신의 중대한 실수로 아이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이 충격적인 사실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그 선한 마음을 가진 남자는 불의의 사고로 엄마를 잃었다는 불쌍한 갓난아기를 진심으로 자신의 친딸처럼 정성과 사랑으로 키웠고 그 아이에게 운명처럼 하나라는 의미 깊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윤성호와 신여진이 그토록 가슴 아프게 잃어버린 또 다른 소중한 아기가 바로 구하나였다는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죠. 조영사는 그 끔찍했던 사건을 까맣게 잊은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최근 최명지가 갑자기 구하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자신이 그때 몰래 빼돌린 그 아이가 다름 아닌 구하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운명의 장난처럼 다시 신여진의 딸이 되어 돌아와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죽였다고 거짓말했던 아이를 실은 살려둔 사실을 최명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는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여진은 구하나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엄청난 사실도 전혀 모른 채 가짜 딸로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구하나에게 수시로 오지랖 넓다는 따가운 말을 하며 무의식 중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깊은 자책과 후회의 늪에 빠질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윤성호는 이 모든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긴 음성 녹음을 듣고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딸 유진이의 죽음이 다름 아닌 최명지 때문이었다는 잔혹한 진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고 무고한 조카를 무참히 살해한 최명지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영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또 다른 소중한 딸이 기적처럼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바로 구하나라는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어 하늘에 한없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마치 신여진이 딸의 비극적인 죽음 소식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가도 곧바로 일어나 남은 손주 은총이를 위해 굳건히 살아가겠다고 간절히 다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윤성호는 이제 이 모든 비극적이고 아픈 상황을 반드시 끝내야만 했습니다. 신여진, 당신 정말 큰 죄를 지었어. 당신이 그토록 냉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 애. 우리가 태어날 때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소중한 딸이야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신여진이 가짜 딸을 들인 그 집에 차마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지만 이제 사랑하는 딸 유진이를 잃은 지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처음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 집의 문턱을 조심스레 넘었죠. 신여진은 윤성호의 갑작스럽고 예고 없는 방문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무슨 일이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은 삼켰지만 속으로는 윤성호가 평화로운 일상에 소란을 피우러 왔다고 의심했죠. 유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지금 무슨 뜻밖의 일을 저지르러 온 것인가 하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성호는 구하나 씨 많이 놀랐지요? 제가 사실은 구하나 씨의 친아버지입니다라는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구하나를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부성애로 따뜻하게 품에 안았고 은총이도 할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으로 소중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은총아, 산타 할아버지가 실은 진짜 은총이의 친할아버지란다라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부드럽게 속삭였죠. 마지막으로 윤성호는 신여진을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장소로 데려가 조영사에게 받은 충격적인 음성 녹음을 전달하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이걸 들어봐요. 이 안에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부부가 겪어야만 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이유가 모두 담겨 있으니까. 충격적인 진실을 접한 신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가 정말 그 아이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앞으로 하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하다는 듯 자책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어요, 여보. 내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신여진은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신여진을 바라보던 윤성호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요. 늦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라도 당신이 잘못했던 사람들과 하나에게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빌어.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니까 함께 하겠소라며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이제 신여진이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구지석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간 비정한 기업 사냥꾼의 실체가
신여진이 아닌 최명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던 최명지가 신여진의 회사 임원들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횡령할 방법을 찾았고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마지막 남은 고열까지 모두 짜내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런 잔혹한 진실 앞에서도 최명진은 은총이의 할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라도 남겨두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바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신여진의 잘못된 모정으로 인해 구하나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그동안 저한테 무관심하셨던 것도, 엄마 사무실 한번 찾아갔을 때 그토록 차갑게 눈치를 주셨던 것도 모두 제가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군요. 구하나는 쌓아두었던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비록 엄마랑 아빠는 제가 죽은 줄 알아서 찾으시지도 않았던 거지만 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구하나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학대하는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애를 들쳐업고 식모살이를 했었고 10살 때 두 번째로 입양해 주신 양부모님마저도 해성기업과 관련된 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후에는 소녀가장으로서 어린 세 동생들을 힘겹게 건사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심지어 유진이의 아들인 은총이까지 정성스럽게 키우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저를 가짜 딸로 입양하시면서 이런 뒷조사들을 다 해보셨겠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셨으면서 저한테 진짜 엄마라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구하나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와서 제 진짜 친엄마라는 게 밝혀졌다고 해도 이제 솔직히 엄마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었죠. 구하나는 이 모든 진실에 큰 충격을 받고 신여진과 의절하려 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완전히 달라진 신여진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여진은 이제 진정한 참회의 길을 걸으며 그동안 피해를 입은 회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모든 보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비자금까지 모두 자수하고 스스로 죗값을 치르고자 감옥행을 결심할 것 같은데요. 모든 죗값을 다 치르고 난 후에는 구하나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은총이에게도 좋은 할머니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최명진은 감옥에 가기에는 너무나 약해 보이는데 구지석의 손에 의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드디어 진정한 원수를 찾아낸 구지석의 복수가 이제야 올바른 방향을 찾아 윤세영과 최명지 모녀에게 시원한 응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일같이 심각한 표정으로 살아왔던 구지석이 이제는 편안하게 웃는 모습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나면서 마침내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